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8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조 관련된 사설입니다. 문화일보는 이번엔 르노 삼성 차 산업 위기 더 키우는 노조 리스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프랑스 르노 그룹의 로스 모저스 부회장은 최근 노동조합 파업이 계속되면 신차 생산을 배정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노조 파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조 리스크가 아니라 지금 자본 리스크죠. 노동자들에게서 자본은 언제든지 착취와 수탈을 일삼다가 더 많은 이유를 위해서 기업을 청산하거나 먹튀하죠. 심지어 야반 도주까지 합니다. 자동차 산업 위기는 노동자 파업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산업 자체가 그 구조적 위기를 내입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과적으로 이 파업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조 파업은 자동차 산업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재심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가전복 기도 세력이 재판 피해자 행세하는 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석기 구명위원회가 이달 말 이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누구든지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수많은 공안 사건과 간첩 조작 사건으로 목숨을 빼앗겼거나 장기수로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던 분들이 재심 신청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예가 많습니다. 이석기 씨의 경우 국가전복 내란 행위였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양심과 사상 자유였는지는 재심을 통해서 서로의 주장을 다투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물론이지만 국민적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묘지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민주화 유공자 묘지 위에 군인용 줄이겠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가보훈처가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군인을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와 민주화 운동 사망자 안장 대상을 확대를 포함하는 것 역시 비판하고 있네요. 입장에 따라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먼저 동작동 국립묘지가 포화 상태라서 대전 국립묘지를 다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립묘지의 경우 대통령부터 장군 그리고 사병일까지 죽어서도 철저하게 관료적이고 위계 질서에 맞춰서 묘지 면적을 차별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묘지 면적 차이를 없애서 면적 자체를 기본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폐기 영변에 우라늄 시설 포함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핵 폐기는 좁은 범위에서부터 넓은 범위까지 다양하게 규정할 수가 있죠. 결국 그리고 또 현재 핵만 폐기하느냐 미래의 핵까지 폐기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그 폭은 종횡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결국 북미 협상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북한의 우라늄 시설을 포함할 경우 미국이 북한에 양보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도 정해질 것입니다.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환자가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역설한 윤한덕 센터장 제목의 사설에서 환자 중심으로 응급진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응급의료체계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설 연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려다가 자신을 희생한 의사, 멜기신문은 연휴 때 순직한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고귀한 헌신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안타까운 사실과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과로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응급진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전에 응급의료진을 늘려야죠. 국민과 환자 수 대비 당연히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힘든 분야에 종사할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장시간 진료, 장시간 노동, 이런 과로의 부담을 당연하게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특히 응급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늘려야 하고, 의사 양성 역시 산업조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서 의무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힘든 곳에 의사들이 신청하지 않는다면 배치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경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생활물가 오르고 수출 급락하는데 경제 예찬론이라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처방을 낳고 아전인수식 정권의 진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전인수식 경제 상황 분석에 대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경제 수치 중 자신들의 유리한 것만 골라서 발표하거나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역시 실제 상황을 왜곡할 수 있죠. 문제는 장밋빛 경제지표만 나열하는 정권도 문제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의 본질을 외면하고 역시 현상적 처방만을 반복하는 자본 언론들의 정부 비판에 대한 역시 그에 못지않게 문제죠.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 투자 확대, 생산 정대, 혁신 성장, 수출 정대, 이런 그야말로 오늘날 이 세계 경제가 불황인 상태에서 이런 등식은 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실적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아전인수식으로 부풀리고 해석하는 것,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오늘날 한국의 자본 언론들의 그 입장도 사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방위비 분담금 타결, 한미동맹의 불안 요소는 남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효기간 1년 등 갈등 소지는 여전하다, 주한미군 감축 등 우려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핵심은 미국이 주둔군 지휘협정, 즉 소파 협정을 위반해서 특별협정 SMA라고 하는 특별협정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과도한 주둔비를 압박해서 뺏어간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방위비는 한국이 미국보다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서 5, 6배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 5월에 국방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1조 1천억 정도로 타결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돈만 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도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인상률로 방위 협상을 타결한 것은 매우 굴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돈만 해도 1조 원이고 거기도 이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1조 1천억 원을 이렇게 올려주고 직간접 비용까지 하면 5, 6조나 이렇게 되는 돈을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식 코너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알고는 못 먹을 시식대, 내 탓 아니라는 대형마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생관리 실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시식은 마트 판촉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판매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소비자 건강을 위해 위생적 시식에 필요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적은 비용으로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자본은 이윤을 사유하고 피해, 손실을 사유하는 것이 이 대형마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수능 영어 비중 논란, 산영어 교육 전환점 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죽은 영어 아닌 살아있는 영어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점수를 통해서 서열화하고 차별화를 위해서는 실용적이지도 않는 문법이나 문장 등을 외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어렵게 내야지만 차별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열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 영어의 사교육화가 또 필요하게 된 것이죠. 지금 다양화 시대입니다. 이 국제화 시대에 학교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2외국어도 다양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영어가 취미가 없고 영어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모든 학생을 영어에만 토익 토플에만 매진하게 만들고 영어에만 매달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보다는 다른 제2외국어, 제3외국어가 취임에 맞거나 적성에 맞거나 또 그러한 문화나 문화권,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다양한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정치권의 산업
이해도가 낮아 규제 입법이 남발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의원 입법에 규제 영향 평가가 있고 재원 조달 방안 제출 의무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벤처기업인 만난 문 대통령 마음껏 혁신할 판을 깔아줘야 한다. 문화일보는 벤처 주역들 고언까지 흘려들으면 혁신성장 무망하다. 이렇게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규제 철폐,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 이해도가 높으면 규제를 없앤다는 것인데 법과 제도는 당연히 규제가 따르죠. 만약 규제가 없다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놔두면 되는 것이죠. 근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의 이윤 활동이 과연 인류 윤리도덕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벤처기업이 규제만 없애면 고충도 없어지고 번창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불가피한 거래까지 일감 몰아주기 몰면 어쩌라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허 등 독점 기술력을 지닌 계열사와의 불가피한 거래라고 하고 있고 공정의 올건적 개입과 기재부의 무소신,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내부 거래를 정례로 보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제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벌들이 자신들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불가피하지 않아서 한 것은 아니죠. 불가피하다는 것은 편일 뿐 내부 거래를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경 유착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세금 제도에 정하죠. 그래서 자본은 언제든지 세금을 면세주는 지역으로 자본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 헤븐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곳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본사를 옮기기도 합니다. 세금의 종류보다는 이 조세 부담률을 놓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조세 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구조조정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기업들의 선제 구조조정 길터줄 제도 보완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있지만 금융이나 세제 지원보다 제3개입 금지, 한시적 파업 제한 및 해고권 강화, 손실부담의 분담 같은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용자동차 구조조정 때 해고됐던 119명이 지난해 이어 올 상반기 중에 모두 복직하게 된 것도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 말하자면 해고했는데 투쟁하면 다시 또 복직하면 이거 어떻게 구조조정할 수 있냐, 구조조정 의미가 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구조조정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해고 자유를 확대하라는 주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리해고에 맞선 이 파업 못하게 파업권도 박탈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 뭐 노동사건을 완전히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본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상용자동차 119명 복직 문제를 이렇게 난리치고 있습니다. 상용자동차 해고 노무현 당시에 비정규 포함해서 3,000명이 공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19명은 끝까지 남아서 9년 동안 투쟁한 노동자 숫자이죠. 전체 해고 노동자 중에서 고작 4%가 공장으로 돌아온 걸 가지고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뭐 불가피하게 파산을 막기 위해서 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24조가 말이죠. 근로기준법 25조는 우선 재고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용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9년 동안 해고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극한적인 투쟁을 통해서 겨우 전체 해고된 노동자의 4%가 공장으로 돌아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국회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민생 챙기라는 썰 민심에도 일손 놓은 국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유치원 3법, 미세먼지와 카풀 법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사회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실시를 통해서 유럽의 2배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붕괴시켜서 알바등 저임금 노동자들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슨 민생법안입니까? 민생 파탄 법안이죠. 대통령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문다야시 한국 요가 강사와 동남아 이주 시점 의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허위 사실이냐 대통령이 소명할 일이냐 이렇게 논란이 지금 여야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고발을 했으니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과 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정권 내내 계속될 것이고 정권 이후는 또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겠죠. 대통령 임기 중에는 가족들이 특별하게 개로 움직이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하튼 법정으로 갔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여간의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8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